부도 직전 백제를 구한 양나라 주식.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1500년 전 한반도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완벽한 기업회생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완전 벼랑 끝에 몰렸던 고대 국가가 어떻게 갑자기 동아시아 최고 트렌드 세터로 부활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리브랜딩의 비밀, 지금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느 날 출근하려고 딱 일어났는데 우리 회사가 하룻밤새 완전히 파산해 버린 겁니다. 그냥 좀 어렵다 수준이 아니에요. 그 으르리하던 본사 사옥은 제일 얄미운 경쟁사한테 통째로 넘어가고 우리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끔찍하죠?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 신뢰도 이런 거 하룻밤 만에 다 공중분해된 거고요. 살아남은 직원들은 허겁지겁 지방 구석에 있는 작은 영업소로 도망쳐서 간신히 집만 푼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회사 중간 관리자라면 당장 내일 출근하고 싶으신가요? 아휴, 저 같아도 무조건 사표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5세기 호반 백제가 직면했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엄청난 군사력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백제의 자랑이던 수도 한성이 그냥 함락돼 버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계로 왕마저 전사하고 맙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왕실이 부랴부랴 도망친 곳이 바로 웅진, 그러니까 지금의 공주였죠. 이건 뭐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요. 국가 정통성이 완벽하게 파산 선고를 받은 진짜 국가 부도 사태였습니다. 당연히 지방 호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우리가 왜 다 망해가는 백제 왕실 말에 계속 들어야 하냐면서 아주 치명적인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 백제가 기가 막힌 동아줄을 하나 꽉 잡습니다. 그게 바로 502년에 건국된 양나라인데요. 여기서 양나라를 그냥 중국 남쪽에 있던 흔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은 당시 6세기 동아시아의 완전 거대 테크 기업이자 전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문화 소프트 파워의 중심지였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애플이나 구글 아니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그룹 딱 그 느낌인 거죠. 백제는 바로 이 글로벌 문화 리더를 자신들의 롤모델이자 멘토로 삼기로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기억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48인데요. 양나라를 세운 천재적인 CEO 양무제의 통치 기간입니다. 무려 48년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똑똑했던 게 무력으로만 세상을 누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존의 유교적 관료제라는 튼튼한 하드웨어 위에다가 불교라는 아주 새롭고 세련된 국가 운영 시스템, 즉 최신 OS를 완벽하게 깔아버린 거예요. 스스로를 피 흘리는 군벌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문명화된 글로벌 리더, 이렇게 완벽하게 포장하고 브랜딩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제 수뇌부도 엄청 고민했겠죠. 잃어버린 한성을 되찾으려면 우리도 고구려처럼 압도적인 군사력, 그 근육을 팍팍 키워서 정면 승부를 해야 하나? 근데 백제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였습니다. 물리적 힘으로 당장 고구려를 이길 수 없다면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자고 판단한 거죠. 백제는 양나라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무식하게 힘자랑하는 대신에 양나라처럼 세련된 불교 콘텐츠와 고급 문화를 쫙 앞세우는 우아한 엘리트 국가, 이렇게 국가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서 리브랜딩하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와, 근데 이 전략이 진짜 기가 막히게 먹혀들었습니다. 무령왕 때 드디어 백제가 양나라한테서 공식적인 책봉을 딱 받아내거든요. 이게 그냥 옛날 역사책에 나오는 뻔한 외교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 백제는 고구려한테 쫓겨난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 선진국인 양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글로벌 파트너다, 이거거든요. 일종의 아주 강력한 국제 인증 마크를 받아온 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불만 많던 지방 호족들이 쏙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쳤던 왕실 권위가 이 인증서 하나로 단숨에 회복되는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백제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그냥 불경 몇 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아예 양나라에 문명 풀패키지 솔루션을 싹 다 들여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무령왕릉이죠. 기존에 돌을 쌓은 무덤 만들던 방식을 버리고 벽돌을 굽는 최첨단 하드웨어 기술을 가져왔고요. 무덤 내부의 전반적인 사용자 경험, 즉 UI나 UX 디자인도 완전히 남조 스타일로 싹 바꿨습니다. 거기다 제사 지내는 의례 방식이라는 OS에 사후 세계관이라는 소프트웨어까지 그냥 통째로 다운로드한 거예요. 완벽한 기술 이전 그 자체였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백제가 대단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양나라의 초인류 기술을 들여오긴 했는데 이걸 자기들만의 독특한 미적 감각이랑 백제 시장 상황에 딱 맞게 완벽하게 현지화를 해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우아하고 독창적인 백제만의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단순한 하청업체로 남느냐 아니면 혁신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느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죠. 백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고급 문화를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거대한 문화 플랫폼이 되어서 이 현지화된 상품을 엄청난 신규 시장에 재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블루오션이 어디였냐고요? 바로 바다 건너 일본이었습니다. 이때도 백제의 스케일이 남달랐던 게 불상 하나 달랑 보내고 생색내지 않았거든요. 엘리트 스님들이랑 핵심 엔지니어들 먼저 쫙 파견하고요. 이어서 화가, 기와 굽는 장인들 대규모로 투입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일본 땅에 사찰이랑 새로운 도시 인프라를 통째로 지어져 버려요. 일본 역사에서 그 유명한 고대 아스카 문화 있잖아요. 그게 사실상 백제가 수출한 이 신도시 건설 패키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거든요. 이쯤 되면 백제는 완전히 동아시아 문명의 거대한 허브이자 유통망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완벽한 성공 신화 같죠? 부도 직전까지 갔던 회사가 동아시아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우뚝 섰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 분위기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른바 성장의 역설인데요. 겉보기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브랜딩이 때로는 그 조직의 뼈대를 서서히 갉아먹을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보다 이런 문화적 화려함에 너무 과도하게 투자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진짜 소름 돋는 역사의 평행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백제의 영원한 롤모델이었던 그 양나라, 양무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불교 행사에 국고를 막 쏟아붓고 사찰 짓는데 혈안이 되다 보니까 정작 나라 지킬 군사력은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결국 내부에서 반란이 터졌을 때 그 위대했던 황제는 궁궐에 갇혀서 아주 비참하게 굶어 죽고 맙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백제 역시 비슷한 구조적 모순에 빠져버렸죠. 후기로 갈수록 문화는 찬란하게 꽃피었는데 그걸 지켜낼 국방력과의 밸런스를 완전히 놓쳐버린 겁니다. 결국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의 그 차가운 칼날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아름다운 꽃이 생존하기 위해선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련된 소프트 파워를 갖추고 전 세계가 알아주는 문화적 우월성을 확보했다고 해도요. 그걸 물리적으로 지켜낼 하드 파워, 즉 현실적인 방어력이 없으면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압도적이고 화려한 브랜딩도 결국은 튼튼한 갑옷 위에서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쭉 따라가 본 이 1500년 전의 롤러코스터 같은 이야기, 지금 우리한테도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 망해가는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껍데기로 갈아타는 리브랜딩의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혼자 아등바등하는 대신에 거대한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는 것, 마지막으로 남의 걸 그냥 베끼는 수준을 넘어 나만의 가치로 재해석해서 다른 시장에 공유하는 플랫폼이 되었다는 것, 이 세 가지 포인트는 지금 시대에도 완벽하게 통하는 생존 전략 아닐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소프트 파워와 그걸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하드 파워 사이에서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잘 맞추고 계신가요? 혹시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느라 진짜 거친 비바람을 견뎌낼 기초 체력은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과거의 위대한 국가들이 그 화려한 부활과 씁쓸한 몰락으로 증명해낸 이 균형의 미학,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뼈때리는 부분이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